문재인. 기본정보. 생년월일 1953년 1월 24일. 출생지 경상남도 거제시.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2017년 5월 10일에서 2022년 5월 9일. 초기 생애 및 학력. 문재인은 일사 후퇴 당시 흥남 철수작전으로 피난 온 부모님 사이에서 5남매 중 차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으며 경남고등학교를 거쳐 경희대학교 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병역 및 인권 변호사 시절 대학 재학 중 유신 반대 시위에 참여해 제적당하고 투옥됨. 육군 특전사 복무. 1980년 사법시험 합격. 1982년 판사로 임관했으나 1년 만에 사직. 부산에서 변호사 개업. 1980년대 후반부터 인권 변호사로 활동. 노무현과 함께 불임사건 등 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 변론. 정치 입문. 2002년 노무현 대통령 후보 선거 캠프에서 활동. 2003년에서 2008년 노무현 정부에서 민정수석 비서관 및 대통령 비서실장 역임.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정치에 본격 진출.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당선 부산 사상구. 2012년 대선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으나 박근혜에게 패배. 대통령 재임 기간 2017에서 2022. 집권 배경. 2016년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탄핵 이후 조기 대선에서 당선되었습니다. 주요 정책. 대북 정책 및 외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추진. 2018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 개최. 북미 정상회담 중재 역할.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미국과의 동맹 유지하면서도 대북 대화 노선 추구.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위안부 합의 재검토,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갈등. 경제정책.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최저임금 인상 2018년 16.4% 인상 등.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부동산 대책 다수 발표 취득세, 종부세 강화 등. 사회정책. 적폐청산 추진. 검찰개혁 시도. 탈원전 정책 신규 원전 건설 중단.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주요 이슈와 논란. 조국 사태 2019 법무부 장관 임명 과정에서 큰 사회적 갈등. 부동산 가격 급등, 다수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상승. 남북관계, 초기 화해, 무드 후 북한의 비핵화 진전 없이 경색. 경제 성장률 둔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란. 코로나19 대응, K, 방역으로 초기 호평받았으나 후기 논란도 존재. 퇴임 후. 2022년 5월 퇴임 후 경남 양산 사저로 이주. SNS를 통한 소통 지속. 자서전 및 회고록 출간. 정치적 활동은 상대적으로 자제. 평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성향에 따라 크게 엇갈립니다. 지지자들은 평화 추구, 민주주의 가치 수호, 사회적 약자 배려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반면 비판자들은 경제정책 실패, 부동산 정책 실패, 대북 정책의 비현실성, 인사 검증 실패 등을 지적합니다. 특히 남북관계 개선 노력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았으나 실질적인 비핵화 진전이 없었고 퇴임 후 다시 경색되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친노의 적자. 문재인의 최대 강점이자 아이덴티티로 평가받는다. 노무현 자살 사건 이후 수많은 친노 후보들이 양립하였고 그 사이 치열한 다툼도 있었지만
문재인이 정계에 공식적으로 참여한 2011년 말 이후 친노 진영은 문재인을 중심으로 단합하였다. 이러한 단합 성공은 문재인의 정계 참여 이전 친노 후보들이 대부분 선거 패배나 인지도 부족의 문제로 선두로 치고 나가지 못했던 것도 한몫한다. 문재인 이전 친노 중에 친노로 평가받으며 야권 대선주자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유시민이 있었지만 정작 제1야당 신분이었던 통합민주당, 민주당, 민주통합당에 참여하지 않고 무소속 혹은 진보정당에 소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 본인의 계파와 영향력을 키우지 못했다. 이 와중에 5대 지선에서 민주당과의 단일화까지 성공하며 경기도지사에 출마하였지만 이명박 정부에 대한 비토가 득표에서도 드러나 민주당이 승리했다고 평가받은 선거에서 친이 정치인인 김문수에게 패배하며 정치적 타격을 입었고 이후 2011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벌어진 김해 을 출마 잡음, 통합진보당 입당 후 벌어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 등으로 이미지를 실추한 끝에 결국 2013년 초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아직까지 정계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또 다른 친노의 핵심으로 평가받은 한명숙 전 총리 역시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선거에서 현역 오세훈에 패해 정치적 타격을 입었다. 서울시장 선거는 경기도지사 선거와 달리 노회찬이 끝까지 단일화에 응하지 않았고 노회찬의 득표율이 한명숙과 오세훈의 득표차보다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아쉬움이 진하게 남았지만 한명숙 역시 서울시의원 다수가 민주당일 만큼 정권 심판 여론이 컸던 서울에서 패한 것 자체만으로 타격이 컸다. 더 큰 문제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이명박 정부의 레임덕 시기에 치러진 선거였고 민주통합당의 과반까지도 낙관하던 상황이었지만 총선 당시 대표 최고위원으로서 선거를 전두지휘한 한명숙은 통합진보당에게 질질 끌려다닌 야권 단일화, 여성 15%, 할당 공천 강행 과정에서 당내 갈등, 임종석 사무총장 내정 문제, 비례대표 공천 문제, 김용민 후보 막말 파문 등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했으며 새누리당으로 당명을 변경하면서까지 쇄신한 박근혜 비대위원장에게 과반을 넘겨줄 정도로 예상 밖에 쓴 패배를 당했고 이로 인한 민주계의 비토가 더 심해지게 된 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 유죄와 함께 정계에서 사라졌다. 한명숙 전 총리와 똑같이 참여정부에서 총리를 맡았던 이해찬은 17대 대선 경선 패배 이후 18대 총선에 출마하지 않았을 정도로 자맹하며 대권을 노리지 않았고 국회 복귀 이후에도 대선 출마나 당권 확립과 같은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보이진 않았다. 노무현의 정치적 동반자로 여겨지던 안희정은 정작 참여정부 때 실형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당했던 상황이라 대중들에게 인지도를 키울 기회가 없었고 5대 지선에서 충청남도지사에 당선되긴 했지만 전국적으로 인지도를 뻗지는 못했다. 비슷한 위치의 이광재는 2011년 상반기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문재인이 정치를 시작할 당시 아예 정계에 없었다. 정세균 전 장관 역시 범친노계였지만 지방선거 승리 이후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며 인지도가 옅어져 갔다. 이와 달리 문재인은 2011년 말 정계에 나서기 전 큰 이미지 실추를 겪지 않았고 19대 총선에서 민주통합당이 패배한 것과 별개로 부울경 지역인 사상구 지역구에 당선되어 무난하게 국회 커리어를 시작했기 때문에 18대 대선 당시 이들에 비해 부정적 이미지가 없었다. 애초에 같은 친노계라고 해도 노무현의 인생의 동반자라 여겨지던 문재인의 정통성은
다른 후보들과 비교가 안 된다. 그나마 문재인에 비견되는 정통성을 가진 후보로 문재인이 노무현과 함께하지 않은 노무현의 신인 정치인 시절을 같이 한 안희정이 있었고, 실제로 19대 대선 당시 친노 적자끼리의 싸움으로 주목을 받았지만 아무래도 변호사 시절부터 노무현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참여정부의 실세로 활약했던 문재인의 친노 이미지가 더 강함은 사실이다. 애초에 안희정 전 지사는 18대 대선에는 출마조차 하지 않았고 19대 대선에 출마할 당시엔 이미 중앙정계에서 활약할 만큼 활약한 문재인에게 인지도 차이가 확실하게 밀렸고, 풍부한 행정경험, 참여정부의 실세로 활동하면서 민정수석 비서관을 총 2년 4개월이나 역임하였고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11개월을 근무하였다. 민정수석 비서관 2기 이전에는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으로 8개월을 근무했으니 사실상 행정부에서 3년 11개월을 근무한 것이다. 단순히 4년여간의 세월을 하위 공직자로 지낸 것이 아니라 행정부의 실세 중에 실세로 불리는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고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으로 활동할 당시에도 왕수석, 실세로 불렸기 때문에 행정적인 면에서 초보적인 행동을 보여줄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노영민 전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올라오는 현안의 95%를 이미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이 처리했다고 밝히며 국정 현안을 파악하는데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시간이 극도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18대 대선에서도 강조하였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가결된 이후 치러진 19대 대선에서는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마비되었던 국정 업무를 수행하여야 했기 때문에 중앙행정 경험이 압도적으로 풍부했던 사실을 더문캠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도 하였다. 당시 문재인을 제외한 유력 대권 주자들도 안철수를 제외하면 광역, 기초단체장 재선에 성공하여 수년 동안 행정 경험을 쌓은 안희정, 홍준표, 이재명이었지만 문재인의 중앙행정 경험에는 비할 수 없었다. 도덕성. 전과가 없고 도덕적 결함이 없는 것 역시 장점으로 꼽혔다. 오히려 보수 측에서 제기한 금괴 보유 루머를 개그 소재로 사용할 정도. 18대 대선에도 4대강 자원 외교 등에서 벌어진 각종 비리 논란으로 얼룩진 이명박 정부와 대비되었다. 다만 이 당시 박근혜 후보도 선거 당시에는 전과가 없었고 비리 관련 의혹도 없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심판대 정권 재창출로 이뤄지지 않고 문재인 대 박근혜로 이어진 선거구도 때문에 큰 효과가 없었다. 19대 대선 경선 당시 본인을 한때 위협하기도 했던 안희정 지사와 이재명 시장은 모두 전과가 있기 때문에 경선 당시 큰 차별점으로 여겨졌다. 안희정 지사는 노무현 선거 캠프의 총대를 맨 성격이었다고 해도 엄연히 불법 선거자금 관련으로 실형을 받은 전과자였고 이재명 시장은 이 당시에도 이미 전과사범인 상태였다.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는 문재인과 비견될 정도로 깨끗했지만 홍준표 후보는 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까지 박탈당해본 사람이었다. 정계 입문 이후로도 개인적인 비리 사건이나 도덕적 논란이 없었기 때문에 크나큰 정치적 이미지 소모를 당하지 않고 대선 패배 이후에도 꾸준히 대권 주자로 오르내린 결과 1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기존에 이야기했던 대로 친노기만 하면 대권 주자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라 친노라는 유산을 바탕으로 정치를 해나가야 했기 때문이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승리. 친노의 적자 타이틀이 문재인의 최대 강점이라면 20대 총선 승리는 문재인에게 대선 승리를 안겨준 원동력이자 당선의 결정적 요인이라 평가할 만하다.
실제로 20대 총선 이전에는 김무성, 안철수와 엎치락뒤치락했고 총선 직전인 2015년에는 오히려 서울시정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던 박원순에 밀리기도 하였지만 12년 만에 민주당계 정당의 총선 승리를 안겨준 이후 지지율의 반전을 꾀하기 시작했다. 사실 20대 총선에서 문재인의 상황이 결과는 좋았어도 과정은 절대 순탄하지 않고 오히려 위기를 많이 겪었는데 승리를 거둠으로써 오히려 정치적 서사가 쌓이고 비문재인 계열을 모조리 날려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 애초에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할 것이라는 근거가 문재인에게 반감을 가지고 탈당한 의원들이 안철수를 중심으로 국민의당을 창당하였기 때문에 원래도 새누리당에게 밀리는 상황에서 야권 분산까지 되면 의석을 도저히 얻을 수가 없다는 점이었는데 오히려 친문으로만 구성한 더불어민주당이 원내일당에 등극함으로써 안철수, 김한길, 손학규 등 문재인에게 비판적이었던 의원들을 당에서 손안대고 축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실제로 20대 총선 이후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이 극심해지며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가 발생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고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며 문재인의 대권 가도에 큰 영향을 준 선거이며 사실상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행방이 정해진 선거였다. 단점: 부족한 토론 실력, 연설 실력. 상당한 눌변가로 지적받는다. 엄청난 달변가이자 정계입문 초기부터 뛰어난 토론 실력을 선보인 본인의 동지 노무현 전 대통령과는 사뭇 다른 대목. 행정부 경험은 많지만 입법부에서 많은 경험을 쌓지 않아서일 수도 있다. 박근혜 후보도 박근혜 화법이라는 명칭이 나올 만큼 한 눌변한다는 지적이 있었고 말의 논리력으로만 따지면 문재인보다 더 뒤떨어진다고 평가받았으나 박근혜 후보가 토론으로 본격적인 지적이 나온 것은 18개 대선 토론회부터였고 불만이 본격적으로 나온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였다. 17대 대선 한나라당 경선 과정 당시에는 오히려 이명박 후보의 도덕성과 서울시장 당시 과오를 첨예하게 지적하며 토론에서는 승리하였다는 평가도 나왔을 정도였기 때문에 18대 대선 당시에 화법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지 않았다. 토론회에서도 박근혜 후보가 이정희 후보에게 공격받으며 박근혜 후보의 토론 실력 이슈가 더 커졌지만 정작 문재인 후보도 호평받지 않았고 오히려 토론회에서 스포트라이트를 이정희 후보에게 뺏기며 난망의 자세로 보는 게 맞냐는 의견도 나왔었다. 19대 대선에서 경선 상대로 나온 이재명 시장이나 대선 경쟁자였던 홍준표 지사, 유승민 의원도 토론에서 출중한 실력을 보인다고 평가받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여론조사 1위 후보로 방어자의 입장을 취해야 하는 문재인 후보가 더 불리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 19대 대선 토론회에서는 정작 안철수 후보의 부족한 토론 실력이 더 대두되어 다시 한번 지적을 피해갔지만 꼴찌를 피했다고 좋아하는 것이 대선 후보로서 좋아해야 할 것은 아니다. 연설 실력에서 혹평을 받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국회의원들의 평균에 미치지는 않는다고 평가받았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김대중은 애초부터 웅변가로 정치에 데뷔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정계 입문부터 노무현 명패 사건, 3당 합당에 대한 비토 연설 등 언변에 관해서 상당한 인증을 받은 채 데뷔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분명한 단점이었다. 애초에 발음이 좋지 않아 듣기 어렵고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어휘를 쓰지도 않는다고 평가받았었다. 정책적 어젠다 부족. 친노의 적자라는 강렬한 아이덴티티와는 별개로 정치인으로서
달성한 화려한 업적이 없는 것도 단점으로 꼽혔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세종특별자치시 수도 이전 공약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충청권 표심을 돌리려 노력했고, 이는 충청도민들이 충청 대망론의 중심이었던 이회창 대신 노무현을 선택하는데 큰 공헌을 하였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청계천 복원사업, 환승제도 등 서울시장 임기 내 시행한 정책들이 호평을 받아 대통령에 당선되었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선거의 여왕으로 대비되는 당대표로서 선거 전승 기록,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세종특별자치시 천도와 관련해 설전을 벌이며 여당 안에 야당이라는 아이덴티티가 있었다. 그러나 문재인은 참여정부의 실세 이후 더불어민주당 일대 당대표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만의 정책이 없다. 이미 세종시 천도는 위헌 판결 이후 꽤나 식은 논제였고, 다른 참여정부 사업 중에 문재인이 핵심으로 참여했다고 널리 알려진 정책은 없었다. 당장 18대 대선에서 세종특별자치시 관련 설전을 벌였던 것이 좋은 이미지로 인식되어 충청권에서 박근혜 후보가 승리한 것이 선거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는 특정 유권자를 확실하게 포섭할 만한 승부수가 없다는 점이 지적된다. 의정활동 부진. 19대 국회에서 의회 출석률, 법안 발의 횟수, 상임위 출석률 모든 곳에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행정적 능력으로 검증받고 워커홀릭으로 열심히 일하는 이미지를 구축 중인 문재인에게는 큰 타격이었다. 1965-2 남한국민학교 졸업, 1968-2 경남중학교 졸업, 1971-2 경남고등학교 졸업 20, 1972-3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률학과 수석 입학, 1975 경희대학교 총학생회 총무부장, 1975-9 육군 제39보병사단 신병교육대 기초군사훈련 수료, 1978-5 육군 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 제3특전대대 대대본부 작전과 병장 만기 전역, 1982 경희대학교 법률학과 졸업, 1980 10 제22회 사법시험 합격, 1982-8 제12기 사법연수원 수료 및 법무부 장관상 수상, 1982 노무현 문재인 법률사무소 변호사, 1984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 특별 강사, 1985 부산 민주시민협의회 상임위원, 1987 부산 민주헌법 쟁취 국민운동본부 상임집행위원, 198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창립회원, 1988-5 한겨레 신문 창간위원 및 부산지사장, 1988 천주교 부산교구 정의평화위원, 1989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 이사, 1990 부산세관의 고문세관원 제정신청사건 공소유지 담당 변호사, 199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부산 경남지부 대표, 1994 노동자를 위한 연대 노동사무소장, 1995 부산 종합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1995 부산 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1996 민주사회를 위한 부산, 경남 변호사 모임 대표, 1996 부산 YMCA 이사, 1997 부산민주공원 설계현상공모 제2차 심사위원장, 2001 노동자를 위한 연대 공동대표, 2001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 2002 천주교 인권위원회 이사,
2002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의사장 2002 11 제16대 대통령 선거 새천년 민주당 노무현 후보 부산선거대책본부장 2003 225에서 2004 23 초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 참여정부 차관급 2004 3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피청구인 대리인단 간사 2004 5 16 에서 2005 1 20 초대 대통령 비서실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 참여정부 차관급 2005 1 20 에서 2006 52 제3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 비서관 참여정부 차관급 2006 1 대통령 비서실 정무특별보좌관 참여정부 차관급 2007 에콰도르 라파엘 코레아 대통령 취임식 경축특사 2007 3-2 에서 2008 2-24 제29대 대통령 비서실장 참여정부 장관급 2007 제2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위원장 2008 법무법인 부산 대표 변호사 2009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장의위원회 운영위원장 겸 상임집행위원장 2009 아름다운 봉화 감사 23 2009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상임이사 겸 운영위원장 2009 하반기 재보궐선거 민주당 송인배 경남 양산시 국회의원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2010 제5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민주당 김정길 부산광역시장 후보 명예 선거대책위원장 2010 제2대 사람 사는 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2011 상반기 재보궐선거 국민참여당 이봉수 경남 김해시 을 국회의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상임고문 2011 하반기 재보궐선거 민주당 이혜성 부산 동구청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후원회장 2011 하반기 재보궐선거 무소속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후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2011 혁신과 통합 상임대표 2011 시민통합당 지도위원 2011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2012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통합당 특별중앙선거대책위원장 2012 민주통합당 사상구 지역위원장 2012에서 2016 5 29 제19대 국회의원 초선 부산광역시 사상구 민주통합당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 후반기 남북관계 및 교류협력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 2012 7 30 에서 9 16 제18대 대통령 선거 민주통합당 경선후보 경선 1위 2012 9 16 에서 12 19 제18대 대통령 선거 민주통합당 후보 2012 민주통합당 대표 권한 대행 2012 민주정책연구원 이사장 2012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2013 민주당 사상구 지역위원장 2013 민주당 상임고문 2014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2014 새정치민주연합 사상구 지역위원장 2014 제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중앙선거대책위원장 2014 새정치민주연합 원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2014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 2015에서 2015 12 28 제2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2015 29 에서 2016 1 27 민주정책연구원 이사장 2015 새정치민주연합 인재영입위원장 2015에서 2016 1 27 초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2015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위원장 2015 더불어민주당 사상구 지역위원장 2016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 2016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배재정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후보 후원회장 2017 3-14에서 2017 4-3 제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경선후보 경선 1위 2017 4-3에서 2017 5-9 제19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2017 5월 10에서 2022 5월 9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2023 4월 25에서 2023 5월 8 평산책방 대표 개인사업자 2023 4월 25 현재 평산책방 책방지기